우선 배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배당을 받을 때 기분 좋게 갔다가 돈 주세요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금을 못 받아. 못 받는 건 둘째치더라도 그 사람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까지도 가야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롯마켓TV 두 대표. 서변입니다. 오늘은 배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논점들, 위험성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위험성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뭡니까? 배당이라는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해주고 경매를 실행해서 제3자의 낙찰 대금에서 채권자로서 순위배당, 우선 배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배당을 받을 때 기분 좋게 갔다가 돈 주세요 하는데 경매 법정에서 이 사람한테 돈 줘도 상관없죠? 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갑자기 덜컥 손을 들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금을 못 받아. 못 받는 건 둘째치더라도 그 사람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까지도 가야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이의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이의란 무엇인가? 채권의 배당 기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맞습니다. 채권자들도 많겠죠. 채권에 만족을 받는 선순위 채권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자신의 채권을 다 만족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자들은 다툴 이런 요인이 생기겠죠. 그런 다툼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 상에는 먼저 배당 계산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배당표상의 그렇죠. 그런 계산서를 받아보고, 그 배당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배당 이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배당 기일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배당 기일 절차 내에서 거수하는 식으로 이 이의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배당에 반댈세!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절차가 어떻게 그 이후에는 진행이 되게 되나요? 민사집행법상에 일단 그 배당 이의를 한 채권자의 경우 7일 이내에 7일 이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7일 이내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 소송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법대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배당 이의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전체 배당금이 배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배당 이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네. 배당금이 묶이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자금 경색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같이 중소업자들은 배당금 기일만 배당 받을 것만 생각을 하다가 맞습니다. 있는데 거의 손가락 빨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배당금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면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배당금을 일부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어떤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당 이의가 들어온 원인들을 살펴서 네. 이제 이유가 있겠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 논점이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홀딩 시켜놓고 전혀 논점치 않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네. 그런 금원들은 일부라도 배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배당 절차인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그렇죠. 네. 아까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해 관계자들 중에 대표적인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채권자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네. 근데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압류권자. 압류권자. 네. 그리고 가압류를 받고 다시 이제 결국 압류권자랑 비슷한데 그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 권한에 의해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압류도 배당 이의를 할 수가 있나요? 가압류권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임차인들은, 일반 채권자들은 어떤가요? 일반 채권자도 배당 이의에서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임차인들이겠죠. 그렇겠네요. 네, 임차보증금 채권을 받지 못한. 그렇네요. 차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네네. 그렇네요. 아니, 배당에 실익이 없어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실익이 없어도 일단 민사집행법상 보장된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쨌든 물리적으로 배당금이 묶일 수도 있으니 좀 그런 사정들을 악용해서 배당 이의를 하고 다른 협의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유동화 금융이고 채권자로서 경매를 진행해서 경매상에서 배당을 받아 나와야 되는 그런 금융업자입니다. 유동업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배당금은 우리에게는 가뭄의 담비와도 같아요. 배당금 수령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수익 실현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배당금을 수령하는 날에 이러한 우발적인 배당과 관련된 논점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업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대표님, 네. 그러면 배당 이익을 들어올 걸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당이익은 우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 법정상에서 사법보좌관 또는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배당이익일 경우에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각하합니다. 각하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적 명분을 구비한다는 건 명백한 서면화된 자료겠죠. 그런 부분들을 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원장에 기반해서 채권 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채권 계산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원장과 제출된 서류들을 구비해서 배당 이익이 들어온 그 순간 사법보좌관님 저는 저 배당 이익 인정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사법보좌관에 제출하고 양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출석해서 바로 그냥 얼굴 보고 구슬로서 다투는데 그 자리에서 서류만 명백하다면 사법보좌관 입장에서는 배당 이의를 한 그분께 그만하시고 이제 가주세요 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명백한 론 파일의 관리가 배당 이의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맞습니다. 방법인데 사전적으로 채권을 우리가 양도를 받기 전에 그러한 우발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본다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발성이다라는 채권자라기보다는 변칙적인 배당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문서 행사 위조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산했던 배당 계산표 상의 금액과 특정한 채권자가 제출한 그 배당표 상의 금액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배당 배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여전히 있지만 배당 배제 신청을 하게 된 명백한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권리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구제해주기 위한 약식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자, 배당 배제를 하기 전에 너희가 제출한 이 채권 계산서의 근거가 뭐야?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 우리가 제출한 이 채권 계산서의 근거는 이겁니다. 라고 제출하면서 이 사람이 제출한 근거는 뭡니까? 라고 특정한 갑이라는 채권자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원에서, 경매법원에서는 그 갑이라는 채권자에게 A라는 채권자가 이렇게 자신들의 채권액을 권리 신고를 하면서 그 원본이 되는 원장을 제출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완비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신청했다. 근데 그 신청함과 동시에 갑이라는 너희의 채권 계산서만 제출이 됐고 그 채권 계산서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그 원장에 대한 존재가 없다. 그 원장을 오픈하라 라고 사실조회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원장을 제출하겠죠. 제출 안 하면 그 배당 배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한 사전적 절차도 있습니다. 배당 배제 신청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배당 배제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배당 이의를 했을 때 약식으로 구술로서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이 존재한다.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채권자로서의 권리 및 배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의 배당 배제의 주된 사유는 사무소 위조, 즉 가장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가장 유치권자도 있겠죠. 그래서 수십 번 말씀드렸듯이 배당 종기일 이후에 채권자로서 경매사건 열람 등사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열람 등사의 원인이 된 이 채권의 론 파일 또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마켓TV 두 대표 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